142쪽에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자, 일단 이 첫 번째 12번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림에 이렇게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이 염색체랑, 그죠? 또 얘와 똑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또 염색체가 지금 쌍으로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되어 있는 이거 무슨 염색체? 생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났던 첫 번째 감수 분열에서 이렇게 붙었다가 첫 번째 분열이 끝날 때 이렇게 다 나눠져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숫자 2. 이거지, 숫자 2. 그래서 2가 염색체. 2가 염색체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 나눠지는 단계, 그치? 이렇게 2가 염색체가 전기 때 나타날 거고, 중기가 되면은 여기 동원체를 각각 반반씩 결합해서 얘네들 분리해가면 이 결과, 그치? 현재는 지금 2가 염색체 덩어리가 한 덩어리랑 또 한 덩어리 또 있죠? 한 덩어리 있고 또 한 덩어리가 또 있죠? 2가 염색체가. 2가 염색체가 2개 있다는 건 총 염색체 수가 몇 개? 4개. 맞아요. 이가 염색체 하나당 상동 염색체 2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2덩어리 있다는 건 총 염색체 수가 4개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이가 염색체가 다 분리가 돼서 나눠지게 되면 이 제1 감수 분열 결과 이 2개 중에 하나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죠? 이 2개 중에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 2개 중에 이거 하나가 들어갈 거고, 이 2개 중에 이거 하나가 들어가서 N은, 그죠? 왜? 하나의 세포의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나의 세포의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은 염색체수 2, N은 염색체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2에는 4였는데, 그죠? 2에는 4였는데 N은 2로 2개로 나눠진 그림 형태. 그래서 감수 2분열 중기라고 하면 틀리겠죠? 1분열 중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 생물의 체세포 분열 염색체수는, 그지? 이 생물이 지금 현재 2에는 4 모습이니까 이 생물의 생식 기관에서는 당연히 생식 기관에서 하는 생식세포 분열이를 쓰니까 생식 기관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 제1분열, 제2분열을 완료를 할 거고, 이 개체의 똑같은 체세포 안에서도 동일하게 2에는 4짜리의 모습에 얘가 이런 형태로 배열된 건 아니겠고, 체세포 분열 때는 이렇게 모든 상동 염색체가 다 나눠져서 가운데 배열해서 체세포 분열 하겠죠.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 때도 얘는 4, 이 모습의 체세포가 보이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수 4개 다 맞고요. 니은 맞고요. 디귿, 이 분열가가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수. 딸세포의 개수는 4개가 될 건데, 딸세포의 개수 총 제1분열, 제2분열 하면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되니까 총 4개가 돼서 딸세포의 개수는 총 4개가 될 거야. 그치만 딸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수는 N은 2여야 되지 않을까? 4번 니은 혼자 맞아서 2번. 맞죠?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부터 15번이 연결된 문제인데, 이 그림을 보면 전체 그림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분열, 1분열, 2분열 연속 2번의 분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구나. 그럼 당연히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연속 2번의 분열 했으니까. 그럼 생식기관에서 일어날 거니까 14번부터 먼저 얘기하게 되면, 동물의 생식기관은 정소난소. 그죠? 식물의 생식기관에 뭐 꽃이 있는데, 그죠? 꽃 안에 꽃이 이제 피었을 때 미씨가 있어요. 암술의 미씨, 그죠? 그다음 수술에, 그치? 꽃밥, 족밥 아니랬어. 꽃밥, 또 밑밥도 아니랬어. 그래서 이 미씨와 꽃밥 2개를 연결지어서 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정수와 비슷한 역할이 꽃밥입니다. 수술에,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있는 그 활짝 핀 꽃은 꽃가루가 다 날려버렸을 거라 이 과정을 볼 수가 없어. 이제 막 꽃봉오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있어. 14번에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답은 4번. 위세포 분열로 관찰할 수 있는 재료로 적절한 것. 4번. 14번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봅시다. 있어요. 정답 2개 나와 있는데, A, B는, 자, 13번. 14번 먼저 했고요. 14번은 4번이다 라고 먼저 했고, 13번은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하고 있는 모습인데, 첫 번째 복제 전이잖아. 아빠한테 받은 거 A, 엄마한테 받은 거 B. 그죠? 복제 전이야. 복제 전 모습이고, 이 2개가 상동이었어. 근데 복제를 해서 B를 바탕으로 가피. 맞죠? A를 바탕으로 가피. 그죠?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는, 그지? 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분. 그죠? 이 2개는 카피분이야. 이거 대문자 A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대문자 A가 있을 거고, 대문자 A랑 비교되는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이제 뭐 대립형질 중에 대문자 A 별이 있었다 하면 여기는 A 별이 있겠지 이렇게. 왜? 얘가 그대로 카피된 거니까. 근데 하나의 염색체인데 여기가 A가 있는데 만약 A 별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는 그게 아니라고. 염색체 하나 자체에서는 두 개가 분체 두 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야? 병신 아니랬잖아. 분신이랬잖아. 분신. 그래서 이 분신같이 두 개가 완전 카피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A라면 여기도 똑같이 A여야지. A 별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C, D, CD는 C가 카피된 D야. 그러니까 C의 정보가 똑같이 카피돼서 D에 붙어있는 거니까 C와 D는 똑같은 염색 분체 사이죠. 그죠? 그래서 CD는 자 제1 감수 1분열기에 접합한다. 아니 염색체들끼리가 접합하냐고. 두 개의 염색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끼리가 접합해야지 염색 분체끼리 접합하진 않잖아. 그치? 이미 만들어져 있어. 두 개가 같이 붙어서. 그치? 그래서 2번 고르면 틀리고요. 1번 고르면 틀리고요. 왜? A와 B는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거니까 정보가 똑같지 않아. 그치? 은근히 어려워져. 최세포 분열 지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옳은 거 고르시니까 3번 맞죠? 가에서 유전물질이 복제된 거 맞고요. 4번 염색체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뭐 2n이 4n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 있었어요? 감수 분열 단계에서 없었어요. 염색 유전물질의 양은 유전물질 DNA 상대량은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치? 복제하는 과정에서 유전물질의 상대량은 증가해. 유전물질의 상대량은 증가해. 2배로. 그치만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때 아직 완벽한 염색체 모습은 아니야. 근데 얘가 A라고 하는 아이가 복제돼서 어차피 염색체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아이도 복제가 돼서 어차피 염색체가 될 거이기 때문에 돼요? A라고 하는 아이가 복제돼서 염색체가 되고 B라는 아이가 복제돼서 염색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염색체 모습은 아니지만 너도 염색체 수를 2개라고 취급하자. 그리고 부계로부터 오고 모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2n이라고 칭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과학자들인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식대로 편하자고 약속을 바꿀 수 없어. 우리는 그런 파워가 안 돼. 파워가 안 되고 그지? 그들의 약속, 그들의 어떤 언어 체계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하나의 세포의 부계 모계 정보를 세트로 같이 갖고 있으니까 2n이 맞고요. 그쵸? 그것에 해당한 정보들이 복제가 돼서 된 상태인데 2n이면서 동시에 얘 염색체고 염색체니까 2개. 여기도 2n이 2n은 2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늘어난 건 서로 다른 형태로 약속된 형태로 얘기하는 유전물질의 상대량이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상대적 유전물질량이 2배로 증가한 것 뿐이지 염색체 수가 증가한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니 꼭 기억해야 돼. 염색체 수가 증가된 건 아니다. 오케이. 약속은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 유전물질만 2배로 늘어나서 2배로 복제됐어.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이야. 다 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지? 다 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죠. 이가 염색체가 나눠진다. 상동이 분리된다. 제1감수 분열 때 분리가 되는 거니까 3번, 5번이 답. 그래서 13번, 3번, 5번이 맞는 거. 14번은 답은 4번이고 15번 이와 같은 세포 분열, 즉 생세포 분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유전 정보는 2회에 걸쳐 복제다. 맞나요? 단계 한 번으로 유전 정보 한 번 복제하고 그리고 한 번 또 나눠지고 또 나눠졌지. 그지? 그래서 2회의 분열하는 복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답 1번이야. 한 번 복제하는 거죠? 한 번 복제야. 딱 한 번 복제. 단계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의 분리니까. 그지? 단계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의 분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자, 지금 2n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 2n의 모습을. 왜? 어떻게? 여기 지금 똥똥똥똥 2개씩 있으니까. 그지? 염색체로 취급된 형태들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얘가 감수 분열을 완료해. 그럼 2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2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2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그치?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n은 3으로.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그쵸? 그래서 n으로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든 모습을 골라라. 그거겠죠. 그리고 만약 똑같이 얘가 체세포를 했다. 그럼 얘가 똑같은 모습의 딸세포, 그죠? 딸세포도 2개 들어가고 여기도 2개 들어가고 여기도 2개 들어간 형태의 체세포 분열 결과물이, 그죠? 여기는 생세포 분열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했고요. 17번. 자, 어떤 생물의 생세포 형성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가 있고요. 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나의 첫 번째, 그지? 나뉘어지기 전 첫 번째 모습이 잘 판단해야 돼. 얘 2n이야?
염색체 하나 있지. 얘와 똑같은 크기짜리가 또 있어. 그러면 2n이겠지. 근데 아빠로부터 기원한 염색체만 하나 있지. n이지. 그치? n이고 이것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똑같은 파란색 두 개에 해당하는 게 여기 각각에 하나씩 들어갔지. 여기도 n, 여기도 n입니다.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의 그림에 나는 언제의 과정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과정이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N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절대 어느 것 하나 없어. N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 체세포 분열 항상 2N의 시기밖에 없어. 2N에서 2N으로 찢어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감수 2분열 모습이야. 그치? 나는 감수 2분열 모습이고 저거. 그리고 가는 감수 1분열 모습이죠. 왜? 빨간색 염색체와 파란색 염색체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그치? 파란색 염색체, 빨간색 염색체 이렇게 모여있다가, 그치? 하나는 빨간색만 들어가고, 하나는 파란색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요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가가 제1감수 분열, 나가 제2감수 분열. 요것이 이렇게 가서 제1감수 분열. 그럼 제1감수 분열 때는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2n으로 같이 있었죠, 지금. 그러다가 상봉이 분리돼서, 그죠? n만 들어간 거죠, n. 그죠? 그래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여기 제2감수 분열 때는 여기가 n이었잖아. 그지? 아빠한테서 온 기원한 염색 분체들만 나눠서 아빠 거 정보만 들어있지 엄마 거 정보도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아빠 거 정보만 들어있지 엄마 거 정보도 상동으로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n이라고요. 그래서 제2감수 분열 때는 염색체 수가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염색체 수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치만 이 제2감수 분열 때 첫 번째 얘가 가지고 있던 DNA 상대량이 반으로 나눠진 거니까 DNA 상대량, 유전물질 총량, 상대량 또는 유전물질 총량이라는 것은 반으로 줄어. 반가. 그죠? 준다. 특징 기억해야 돼. 당연히 제1감수 분열은 2n에서 n으로 간 거니까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고 염색체 수도 2분의 1로 줄고 그죠? 그 다음 DNA 상대량도 2분의 1로 줄고 응?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면 가는 감수 1분열이고 그죠? 나는 감수 2분열이죠. 맞죠? 자, 그 다음 2번 니은 가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은 가에서 줄어들어요. 디귿.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유전물질량 아니요. 나는 유전물질량 반으로 준다고요. 그죠? 1분열과 2분열이 연계된 특징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여기가 지금 DNA 상대량 해가지고 간기부터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그러니까 얘가 복제되기 전에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간기 S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복제돼서 2n으로 됐고 제1분열 때 나눠졌고 또 제2감수 분열 때 이쪽 한쪽 것만 표현해줬지만 저쪽도 이쪽도 각각 나눠지잖아. 염색 분체들이. 그래서 이때를 DNA 상대량을 만약 임의의 값으로 이 한 세포가 핵상이 아니야. 염색체 수가 아니야. 이 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임의의 값이니까 4라고 해볼게. 4. 근데 얘가 복제된 이후에 S기 거쳐서 복제된 이후에 이 모양이 되잖아. 맞지? 4였는데 복제된 이후에 2배로 늘어서 이 모양이 될 거잖아. 염색체 되고 염색체 되고 각각의 염색체들끼리 가까이 붙을 거고. 그럼 얘는 8이지. DNA 상대량이. 맞죠? 8이었던 애가 반반씩 찢어지니까 DNA 상대량 반으로 줄죠? 4였던 애가 다시 반반씩 줄어서 DNA 상대량이 2로 줄겠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 복제되기 전보다 DNA 상대량이 최종적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DNA 상대량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4였다고 해봐. 4였다가 2배로 늘었어. 8로. 그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 번 나눠져. 그리고 복제하는 것 없이 바로 또 한 번 또 나눠지는 거잖아. 연속 2번 분열하는 거니까.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이렇게. 그쵸? 이 그래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 처음에 4였는데 S기를 거치면서 간기 S기를 거치면서 2배로 복제했을 거고 맞죠? 제1감수 분열 이때쯤에는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겠지. 요런 모습에. 그러다 이가 염색체가 나눠져서 2개로 뿅뿅 나눠질 거고 그죠? 그 2개로 나눠졌던 딸세포들이 또다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질 거고
그죠? Dn의 상대량 유전물질 총량을 계속 반으로 준다. 기억해도. 그래서 자, 다 설명한 거라 17번 3번, 18번은 4번. 됐죠? 네. 오른쪽에 나오는 143쪽의 서술 문제는 여러분이 답안지 보시고 한번 채점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어떻게 해서 임신과 출산이 되는지 수정과 발생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거기서 남성, 여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기술과정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는데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144쪽 상단에 보면 남성, 여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수분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더라? 여성의 난소, 남성의 정소에서 일어나더라. 그지? 정소와 난소에서 각각 일어나더라. 네, 일어날 건데 어떻게 생식기관이 생겼냐? 남성은 양쪽에 2개가 다 정소입니다. 그리고 정소 위에 부종소가 있어요. 기술과정 시간에 부종소를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부종소가 있고요. 이 부종소에 자 올라가서 정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리 모양. 그죠? 그러니까 정소의 바깥쪽에 체세포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감수분열 배웠던 것처럼 얘가 남성,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의 체세포가 하나가 2개로, 그지? 2개였던 아이가 또 4개로 이렇게 감수분열해.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 그래서 안쪽으로 점점 모이는 거야. 오케이? 안쪽으로 점점 모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꼬리를. 이 꼬리를 가져야 난자를 향해서 달려갈 거잖아. 그래서 이 꼬리를 갖도록 성숙되는 장소가 여기 부종소예요. 돼요? 그래서 정자가 성숙되어 갑니다 라고 하는 장소고 정자가 생산되는 장소, 정자가 생성되는 장소가 여기 고환, 다른 말로 난소래, 자꾸 난소래, 정소 여기에요. 오케이? 정소고 여기 있는 부종소 2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의 체세포들이, 그지? 하나의 이제 정소 안에 있었던 한 개의 정원세포에서 딱 한 개의 정원세포만 기능해서 정자를 딱 4개만 만드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남성은 생식 능력 때문에 이 정원세포도 스스로 체세포 분열 통해서 정원세포의 개수를 스스로 좀 관리를 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정자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계속 갖고 있어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계속 정원세포 스스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오케이? 이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통해서 자신의 개수를 늘려서 보관을 하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올라가게 되면 야 이렇게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 해갖고 정자를 다수 만들어라 라고 하는 형태로 감수분열도 하는 장소도 양쪽의 정소예요. 양쪽 정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자를 만듭니다. 이제 한쪽이 정소가 기능했으면 다음 달은 쉬었다가 이쪽 정소가 기능하고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정소가 한꺼번에 기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뭐처럼 꼬리를 갖고 있는 모습처럼 만들어졌던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어디 수정관이 있어. 자, 중요한 건 남성 생殖기관에 들어있는 관이니까 여기를 우리는 수정관이라고 해요. 자, 남성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수정관. 근데 수정관이니까 수정되는 장소라고 오해해서 여기서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수정관이 있는 장소인갑다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남자가 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정란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죠? 남성 몸 안에 있는 관이기 때문에 수정관, 정자가 들어간 것 뿐이야. 남성 정자를 해갖고. 돼요? 그래서 대기되어서 만들어졌던 정자들이 여기 안에 모여있어. 막 여러 개가 모여있어. 근데 정자들만 모여있는 거야. 근데 정자가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때 아마 남성들은 나일 거야. 여기가 방광이거든? 방광을 통해서 소변이 나가는 길이 있어. 그게 요도야. 그지? 요도. 방광에 거쳐 방광까지 이어진 요도가 있는데 요도를 거쳐서 같이 소변이 나갈 때마다 정자가 같이 나갈까요? 소변이 나갈 때마다 만들어졌던 수정관까지, 이 수정관이 여기까지 이어지거든. 요도까지.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정자가 나가. 오케이? 그러면 소변이 나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쓰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소변 나갈 때마다 정자가 같이 버려지냐고요.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야. 얼마나 에너지 낭비적인 일이야. 그지? 그래서 마치 교차로와 똑같아. 오케이? 교차로에서 양쪽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양쪽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지? 얘네들이 서로 가려고 하면 신호가 어긋나게 되면, 그지? 사고가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신호가 있잖아. 그지? 너네는 멈추고 있어. 그지? 너네 멈추고 있어. 있는 동안 여기 그 빨간불 들어와 있어. 그럼 빨간불 들어와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얘들은 차가 정치되어 있고, 점거되어 있고, 이 빨간색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 그럼 너네 이제 빨간색에 나가는 거 너네 안 가. 그리고 파란색에 나가는 것만 왔다 갔다 하잖아. 교차로 신호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호를 주냐면 여기에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어. 관략근이 똥꼬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 똥꼬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각각 자 혈관 사이에 연결되는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어서 소변을 바깥으로 내보내줄 때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수정관으로 이어져 있던 관략근이 이렇게 수축을 해. 네, 이렇게 쫙 수축을 해. 수축을 해서 소변이 잘 새어나지 못하도록. 오케이? 방광을 거쳐서 이 요도로부터 쭉 소변만 나갈 수 있도록. 이 빨간색에 나는 건 이완이 돼서 방광에 모여있던 소변들이 요도를 거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돼요? 빨간색에 나는 건 이완이 되는 거고 파란색에 나는 건 수축돼서 딱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대기됐던 정자가 요도로 버려질 일은 없어. 돼요? 근데 반대로 자 정자를 내보내줘야 할 때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수축을 잘해. 예, 그래서 길을 막아. 예, 요도 방광에 모여있던 소변들이 못 나가게끔 길을 막아두고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건 이완을 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완이 되니까 여기 이 요도를 통해 대기됐던 정자들이 수정관을 거쳐 이렇게 요도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건 근데 정자만 마냥 나간다 그러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정액과 같이 나가줘야 돼. 액체들이 있고 여기 안에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같이 있어줘야 돼. 예, 너무 건조한 상태로 정자들만 들어갈 수도 없고 헤엄쳐서 그 난자를 향해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정액 성분과 같이 나가주는데 그 정액이 만들어진 장소들이 여기 이렇게 정낭하고 뭐가 있냐?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전립선. 그래서 남성 생식기관에만 있는 게 전립선이야. 그러니까 전립선하고 정낭. 여러분 책에는 약간 그 동그란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그 남성 생식기관에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받치고는 복숭아 씨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게 지금 요거 아니요? 요건 정소고 이게 수정관이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전립선이에요. 오케이, 전립선. 그래서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든다. 정낭과 전립선 거기다 적어놨나? 정낭과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든다. 한 번만 보여줘. 정낭과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든다. 여기가 전립선. 오케이? 여기가 전립선. 그지? 그래서 정낭하고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든다라고 적어주세요. 이쪽이 전립선. 맞아. 여기가 전립선. 전립선하고 정액은 여기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어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정낭과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든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 만들어진 정액 성분과 함께 정자가 수정관에 대기됐던 정자가 나갑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남성 생식기관은 땡! 그죠?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액과 같이 나가줘야 건조와, 그죠? 네, 이 수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가 있는 장소에 향해서 헤엄쳐 갈 수 있는 거고요. 난소는 여성 생식기관은 이렇게 생겼어. 이쪽이 질이죠, 질. 이렇게 질이고, 이게 이 형태를 보면 앞에 요도가,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나가는 길 요도가 연결되어 있고, 뒤쪽이 소화기관을 거쳐서 뭐 대장과 소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연결되는 똥꼬. 네, 그 사이에 질이 있어요. 세 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성이 조금 더 진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구멍, 남성은 하나를 같이 쓰잖아. 그지? 근데 여성은 항문이랑, 그지? 그 다음에 질, 아이가 자라는 장소랑, 그다음 소변 보는 장소 세 군데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큰 진화의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자라나는 공간이 자궁이기 때문에 이 자궁을 조금 더 위험하고 외부의 어떤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이 있고, 그죠? 분리가 된 장소 안에서 쓰고 있구나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질이라고 하는 건 질을 구성하는 여성의 이제 질 내부의 세포들은 이제 생리를 할 때마다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한단 말이야. 자궁 내벽의 세포들이 만들어졌다가 떨어지고 만들어졌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 그 현상이죠.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오줌이 나가는, 소변이 나가는 길이고, 요도. 그죠? 이쪽이 대변이 나가는 길이잖아요, 항문. 그러면 주변에 세균으로부터 침투가 될 수 있잖아. 아이가 자라야 되는 그 자궁이라는 장소로
연결된 이 질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지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일종의 약간의 산성 분비물 우리 그 위에서 염산 분비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의 산성 분비물을 분비해. 산성 분비물 세균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좀 보호해 주려고. 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약간의 산성 분비물이 분비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기가 자라는 곳이 자궁이고 그 다음 자 떨어져 있어. 어디가? 난소와 자궁이 떨어져 있어. 이제 남성의 정수도 그지? 요도로까지 연결된 길이 서로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성의 난소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양쪽의 난소가 동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개가 한꺼번에 기능하는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성숙된 난자를 배란시킵니다. 이 난소 안에 그지? 여포라고 하는 또 다른 세포가 있고요. 이 여포라는 또 다른 세포 안에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가 여포가 성숙되면서 동시에 다 같이 난자도 성숙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성의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름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반복되면서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성숙을 시켜줄 건데 자 여포에 쌓여져서 난자가 성숙이 되게 되면 여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쭈글탱 쭈그러지고 그러니까 포도에 포도 껍질 벗겨지듯이 그지? 포도 껍질까지 안 먹잖아. 포도 껍질은 버려지고 안쪽에 있었던 포도 알맹이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포는 난소 안에 그대로 남고요. 그대로 남아서 황체라고 하는 아이가 되고 퇴화된 황체. 이 여포에 쌓여 있었던 성숙된 난자는 여기로 뿅 나갑니다. 어디로? 여기를 우리는 수란관이라고 해요. 여자에게 있는 관이니까 수, 란, 관. 오케이, 수란관. 그리고 수란관 상부 여기 마치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선생님 입고 온 모양처럼 나팔처럼 펄럭펄럭 하죠? 여기를 나팔관이라고 해요. 나팔관. 오케이? 오케이? 난소에서부터 질 끝까지 연결돼. 그래서 이 나팔관 쪽으로 그죠? 난자가 뿅 나가는 거. 난소 안에 있었던 난자가 성숙해가지고 나팔관 쪽으로 뿅 나가지는 이 현상을 우린 배출된다. 난자가 배출된다라고 하여 배란이라고 해. 배란. 여성에게 배란, 그지? 그러니까 2차 성숙 이후에, 그지? 배란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 생식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월경이라고 하는 건 이 배란했던 난자가 만나지 못해. 왜냐면 항상 배란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자를 만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배란이 됐다고 해서 정자가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겠잖아. 그치? 배란된 그 타이밍에 난자가 배란이 됐는데 그지? 그래서 2주 동안 여기가 두꺼워져. 배란이 됐다는 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임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난자가 그지? 여기 자궁벽에 와서 착상한 다음에 계속 세포 분열을 해줘서 자라나야 되거든. 그지? 근데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지? 정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배란이 될 때부터 이미 임신될 가능성을 가진 채로 몸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자궁 세포벽이 두꺼워져. 오케이? 근데 배란된 난자가 못 만났어 정자를. 여기 질로부터 들어왔던 정자를 못 만나. 그지? 그러면 2주 동안 배란된 후 2주 동안 기다렸다가 깨끗해져야겠다 싶어서 다시 얘가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소가 되면서 얘가 깨끗해지는 거야. 뭐죠? 그러면서 깨끗해지면서 또 다른 난소에서 하나를 성숙시켜서 또 하나씩 핑퐁으로 배란시켜가는 거라고. 이게 반복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임기 이런 표현합니다.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 배란이 계속 유지가 되는 여성의 경우 언제? 배란 일쯤이 임신이 가능할 확률이 높겠죠. 왜요? 배란 됐어요. 그죠? 배란 됐어요. 그리고 정자가 이 질을 거쳐서 여기까지 찾아오는데도 한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배란 되자마자 이 난자가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배란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세포 능력이 떨어져 죽은 세포가 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배란된 그 타이밍쯤에 정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 정자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배란일 이전에 한 이틀부터 배란되고 나서 하루 정도까지가 임신 가능한 기간이라고 돼요? 그리고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를 피하면 피임이 가능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배란일쯤이 아니면 임신이 잘 안 돼. 생물학적으로는. 돼요? 오케이? 그래서 피임 가능한, 자연적으로 피임이 가능한 날짜쯤, 그 다음에 가임이 가능한 날짜쯤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니까.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지? 졸려하시는 분들도 계셔.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 수랑관 상부 쪽에 난자가 배란이 되고 나서 운이 좋게도 그 전에 이미 정자가 잘 들어와서 어떠한 순서대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까지 할 수 있는지를 딱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쪽 페이지를 끝내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또이또이해졌네요. 잘 쉬는 시간 다 됐더니 또이또이해졌어요.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큰 축복이야.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이 배란을 하잖아. 근데 이제 배란이 내가 언제 되고 있는지 여성도 잘 몰라. 내가 배란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몰라. 배란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정말 예민한 일부의 몇 명의 여성 또는 여성들이 생리주기가 뭐 28일을 주기로 한 달에 한 번씩 30일을 주기로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생리를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원체적으로 몸이 좀 허약하다거나 해가지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요. 생리통이 심한 여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주기를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못 돼.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갖는 여성의 경우가 그래도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겠지. 왜냐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 딱 28일을 생리주기로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처음 생리하는 그 날로부터 한 2주쯤이 지나면 여성이 생리하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야.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일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이 생리주기를 반복을 하는데 자 아까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하나의 여포라고 하는 거에 쌓여서 난자가 이렇게 성숙이 돼가지고 정확히 이제 배란이 됐어. 운이 좋게도 이쪽에 배란이 딱 됐는데 이 배란된 타이밍 전에 한 이틀 또는 3일 이전에 정자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 정자들이 이제 정액에 쌓여서 잘 들어왔을 경우에 얘네들 입장에서도 정자 입장에서도 양쪽에 갈림길이야. 그지? 양쪽 갈림길이지. 왜냐면 여기로 가면 나폴레옹처럼 아씨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잖아. 어떻게 보면 몰빵해서 다 가버릴 경우에. 그죠? 그래서 난자가 배란이 될 때 이 배란된 난자 안에서도 이제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난자에서. 오케이? 네, 수용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니까 그 화학물질에 이끌려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지? 가게 되고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여러 개의 지금 이제 난자가 실제 동그란 형태의 난막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제 수정막이라고 이제 난막이라고 해서 난막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두꺼워요. 난자의 사이즈가. 그리고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자는 자신의 유전 물질, 아빠에 있던 체세포로부터 정보가 반틈 줄어들어 있던 그 자신의 유전 정보만 넣어주면 뿅 끝이야. 그래서 헤엄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정자는 난자보다 훨씬 더 정자의 머리, 정자의 중편, 여기가 중편, 가슴, 머리, 배처럼 그다음 여기가 꼬리입니다. 꼬리는 한 개의 편모라고 하는 세포가 편모라고 하는 한 개만 키게 되어서 이렇게 파형 운동으로 웨이브를 쳐가지고 계속 헤엄쳐 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 꼬리인 편모가 계속 헤엄쳐 가야 이쪽 난자 향해 갈 거니까 그때마다 실질적인 ATP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ATP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중편에는 이제 여기에 정핵이 들어있는 거고 정핵 내 정보에 딱 반틈만 들어있는 N 핵상에 그러니까 아빠가 46개의 체세포 속 아빠의 체세포 속 46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23개의 염색체수만 들어있는 그 정보가 여기 정액에 들어있어. 돼요? 들어있고 걔는 이제 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난자에게 뿅 넣어주면 수정란이 될 거야 앞으로는. 근데 일단 난자까지 헤엄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헤엄쳐 갈 수 있도록 중편에 엄청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어. 근육세포도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정자도 근육세포 못지않게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어서 ATP라는 실질적인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편모가 계속 헤엄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서 정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한 200배 이상으로 더 커. 왜냐면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세포 질량이 좀 더 커. 그러면 이 이제 수 난간 근처까지 이 정자들이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러 정자들이 들어와서 몰려 있겠잖아. 그 요즘 뭐 SNL에서도 나오기도 하던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주 어릴 때는 기술 과정이랄지 또는 성교육 시간에 그지? 여러분이 막 몇억 마리 중에 하나로 엄청나게 빨리 달린 정자가 제일 첫 바다의 정자가 수정에 참여해서 여러분으로 태어났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야. 인생은 그지? 노력한 것 노력을 내가 엄청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노력이 다 응대를 따라주진 않아. 뭐 수능 시험 보는 날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날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잖아. 운빨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실제 여러분이 태어나는 태생도 운빨 전망 게임이었어. 뭔 말이냐면 자 막 먼저 달려갔는데 엄청나게 빨리 제일 첫 바다로 달려갔던 정자가 되게 두꺼운 부분을 공략해서 그지? 뚫고 있었어. 정자의 머리의 앞쪽에 보면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배울 거야 나중에. 첨체라고 해서 첨체 마치 모자 쓴 것처럼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첨체라고 해서 여기에 난막을 녹이는 난막 분해 효소를 갖고 있어. 난자의 난막을 녹여서 자신의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뿅 집어넣는 거야. 난막 분해 효소를 갖고 있거든. 첨체. 그걸 스스로 많이 만들 수는 없고요. 난막을 녹일 수 있는 그 분해 효소의 양만큼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난막 분해 효소의 양이 그지? 여기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지? 얘 직경이랑 얘 두께는 모른다고요. 정자가 모른다고. 그냥 내가 간 그 근처에 위치에 해당하는 거 부분 6장 뚫는 거야. 오케이? 뚫다가 보면 그지? 뚫다가 얘가 최대한 녹였는데 그지? 이 정도까지밖에 못 녹였어. 난막 분해 효소가 없어. 이제 못 들어가. 그지? 그러면 뚫고 있다가 막 열심히 여러 마리가 대시해가지고 뚫었는데 최대한 얇아진 이 부분을 마지막에 공략한 정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수정에 참여한 거야. 맨 먼저 첫 달리기를 겁나 많이 해서 첫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경쟁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제일 빨리 달려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쉽게 처음에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빨 존만 게임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정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난막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녹였는데 그 타이밍쯤에 딱 그 얇아진 그 타이밍쯤에 들어가 딱 하나만 이 난자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마치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내가 너 하나만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모습에 뽀뽀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얘를 빨아들일 것처럼 정자를 빨아들일 것처럼 하는 이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수정돌기라고 해요. 거의 최종적으로 이 정자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정자들이 대시를 했고 이제 제일 먼저 수정소가 분비가 되니까 여러 개의 정자들이 이 난자 주변으로 대시를 했고 그 대시했던 얘네들이 각각의 자신의 난막 분해 요소를 가진 채로 막 녹이려고 했고 그래서 얇아진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공략했던 정자 하나가 들어갈 때 나 하나 얘 이제 선택했어 라고 해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뽀뽀하는 것 같은 돌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정자의 머리만 들어가요. 정자 여기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머리 부분만 뿅 들어가고요. 중편과 꼬리는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들어간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난자의 난막이 야 게임 아웃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들부들한 형태의 난막에서 이제 수정막으로 바뀌어. 이제 약간 화학적으로 아니면 전기적으로 조성이 바뀐다는 표현이야.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면서 누구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대시 선막 뚫으려고 하고 있는 이 나머지 정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야 게임 끝났어. 야 나 하나 선택했거든. 너네 꺼져.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죠? 오케이? 근데 0.1 몇 초의 확률로 거의 동시에 뚫고 들어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정자 머리가 하나가 더 동시에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어서 야, 다른 정자 머리 나 이제 선택 안 할 거야. 나 하나 선택했어. 라고 했지만 0.1 그 초 안에 들어가 버린 또 하나의 정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쌍둥이는 쌍둥이 다른 말로 쌍생아 이거 아니면 쌩이 아닌 것 같은데 쌍생아 그지? 얘네들은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죠. 일란성과 이란성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란성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란성은 성별도 다를 수 있고요. 성별이 똑같을 수도 있고 생김새가 좀 완연히 다릅니다. 마치 남매나 그지? 마치 형제들이 같은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란 쌍둥이
대부분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건 이제 그 과학기술의 도움을 좀 받았죠. 오케이. 산부인과의 도움을 좀 받은 거고, 일란 쌍둥이들은 뭐냐? 진짜 이와 같은 가정이야.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지금 N만큼의 정보를 줬어. 아빠가 N만큼의 정보를 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아빠 쪽이 하나의 N의 정보를 또 줬죠. 그죠? 그러면 이 3N이죠. 하나, 둘, 셋이니까 3N. 3N의 체세포로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란 개체가 3N의 핵상을 갖고 있어? 엄마로부터 N, 아빠로부터 N, 2N 핵상을 갖고 있죠. 그죠? 이건 뭣도 아니야. 그냥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고생이 잘못 수정이 됐다. 우린 발생할 수도 없다. 그냥 여성의 생리현상으로 버려져요. 이건 쌍둥이 아닙니다. 네? 0.1 몇의 확률로 아빠의 정자의 머리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고 한 건 사람으로 발생되지 않아요. 오케이? 발생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제대로 진행돼서 나오는 쌍둥이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런 쌍둥이는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워낙 임신되기 어려우니까. 자, 운이 좋게도 이런 쌍둥이들, 즉 난자가 그 한 시기, 한 타이밍에 배란된 난자가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있었어. 일반적으로 포유류 사람의 경우는 배란시키는 난자가 한 개야. 근데 자연적으로도 여성의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 그지? 하나의 난소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각각 배란됐던 난자들이 그 타이밍에 각각의 두 개가 난자가 배란됐었고, 그때 정자들이 여러 개가들이 각각 들어왔는데 각각 서로 다른 정자들이 각각 수정이 된 거지. 여기에 돼요? 그래서 한 배에서 한 시기에 같이 태어난 게 그게 이란성.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 여기에 들어있는 서로가 다르니까, 그지? 엄마하고 아빠는 똑같더라도 그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에서 만들어졌던 정자도 서로 다른 정보들로 모여 있잖아. 엄마가 만들어진 난자들도 서로 다른 정보들로 들어있기 때문에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그지?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모습은 완전히 달라. 유전 정보들 두 개가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원래 잘 그러진 않아. 근데 고양이가 한 배에서 7개의 고양이를 태어나게 좀 하죠. 진돗개 보통 7마리에서 8마리 나자, 한 배에서. 그게 다 이런 쌍둥이들 관계야. 하나의 배에서 엄마가 이렇게 배가 엄청 많이 불렀을 때 한꺼번에 태어난 경우들. 돼요? 오케이? 그 최근에 유키즈 프로그램 TVN에서 우둥이 자연 상태에서 우둥이가 태어났더라고요. 오케이? 자연의 상태에서 우둥이가 태어나는 게 정말 극소한 확률인데요. 진짜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산부인과 도움을 받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진돗개들과 비슷한 상태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한 개만 배란이 돼. 대부분은. 근데 배란된 난자가 그 같은 시기에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여러 개 각각에 각각 수정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란 쌍둥이들 설명했고요. 그럼 일란성은 뭐야? 일란성 하나의 난자에, 그지? 여러 개의 정자들이 대시했는데 그 여러 개들 중에 딱 하나가 잘 수정이 됐어. 그러면 수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이 되잖아? 수란관에서 수정이 됐어. 아빠의 세포, 엄마의 세포가 융합돼서 수정이 됐어. 그럼 수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착상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착상해야 되잖아. 자궁에 와서. 이 공간이 훨씬 더 넓고 더 넓은 공간이고, 이 자궁 주변의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더라도 여기서 커버가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 있던 세포 덩어리가 그냥 세포 덩어리 한 개인 채로, 체세포 한 개인 채로 그냥 뚝 와가지고 여기서 착상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뭘 하면서? 나날을 거듭하면서 착상한단 말이야. 오케이? 나날은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야.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오케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그걸 나날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수란관 쪽에 수정됐던 한 개의 체세포로 되어 있던, 그지? 아빠 거와 엄마 거 하나하나씩 들어와서 융합됐던 하나의 수정핵을 가지고 있었던 얘가 복제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집니다. 돼요? 복제해서 또 이 딸세포 하나가 체세포처럼, 여기 봐봐. 이 딸세포 하나가 체세포처럼 무럭무럭 커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얘를 이 수정란 전체의 세포 질량을 그대로 놔둔 채로 점점점 나눠가는 것 뿐이야. 근데 유전 정보는 얘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얘에 있던 정보를 또 카피해서 또 2개로, 얘도 마찬가지 카피해서 또 4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또 빠르게 4개였던 아이들을, 그죠? 이렇게 또 나눠져서 8개로. 이렇게를 엄청나게 빠르게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 그래서 언제까지? 자, 얘가 지금 우린 이세포기라고도 합니다. 딸세포가 2개니까요. 다른 말로 여기 이할국이라고도 해.
활구, 난할에 의해서 난할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활구가 난할에 의한 딸세포 각각을 얘를 활구라고 해. 활구. 오케이? 활구가 2개 있다. 그지? 난할에 의한 딸세포 2개. 난할에 의한 딸세포들을 우리는 활구라고 하니까. 활구가 2개 있다. 활구가 4개 있다. 그래서 2할구기, 4할구기, 그죠? 그다음 8할구기 이렇게 점점점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서? 수정란 여기에서부터, 그지? 여기 수정란 안에 들어있던 수란간 안에 들어있던 여기 액체들이, 그지? 주변에 수란간에 있는 얘네들의 선모 운동으로 수정란 자체는 뚝딱뚝딱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전혀 안 갖고 있어. 그냥 하나의 세포 덩어리니까. 근데 그 세포 덩어리가 하나의 액체에 타고 있거든. 그지? 여기 어느 정도 점액질 액체들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액체에 수란간이 타고 있을 때 주변에 선모라고 하는 카네다란 털을 가지고 있는 얘네가 밀어줘. 노젓기 운동으로 밀어줘. 밀어주게 되면, 그지? 이렇게 반대로 노르져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변에 수란간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들의 노젓기 운동으로 얘가 나나를 거듭하면서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로, 그죠?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로 점점 이동해 가는 거야. 여기 이쪽으로, 자궁적으로. 돼요? 그래서 언제쯤이 되냐? 약 수정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일주일이 며칠이야? 5 내지 7일이야? 15일이 아니야. 5 내지 7일? 5 내지 7일 정도가 지나잖아.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한 개의 세포였던 수란간 상부에서는 수정되자마자 한 개의 세포였던 얘가 2개의 세포가 되고, 그죠? 4개의 세포가 되고, 8개의 세포가 되고,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계속 많이 자라났잖아요. 그쵸? 계속 많이 자라났어. 계속 많이 매니 막 자라나다가 5일에서 7일 정도쯤이 되면, 약 한 5일 정도쯤이 되면 이 딸세포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아져. 혹시 복분자 알아? 아니면 그 산딸기나 복분자 열매 우디처럼 바깥쪽에 좁쌀것처럼 오돌토돌토돌 돌기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때의 모습을 상실기라고 해. 뽕나무 상자를 따서 상실기. 다른 말로 상실배라고 해. 배아니까. 얘네들은 아직 배아의 시기야. 태아가 아니야. 세포 덩어리니까 배아의 시기, 상실기 시기가 되고, 그리고 더 계속 딸세포를,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단면을 짜는 거야. 바깥쪽으로 이 작은 크기 세포들이 같이 엄청나게 많이 배열을 하게 되고, 바깥쪽으로 이 작은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열을 하게 되고, 돼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양수 알아요? 양수? 여러분이 이제 양수와 같은 액체 안에 담겨서 보호가 되고 있으면서 컸잖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의 성분이 될 만한 나날강이라고 하는 액체로 채워져 있고, 바깥쪽의 세포들이 배열된 이 모습이 됩니다. 이때가 약 7일쯤이야. 이때 시기를 포배기라고 해요. 포배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배기의 모습으로 되어서 자궁에 착상하거든요. 그래서 포배. 며칠쯤? 수정된 날로부터 며칠? 7일쯤. 오케이? 그래서 포배 모습으로 엄마의 세포 일부가 있고, 여기까지 와서 저 포배의 모습으로 엄마의 자궁의 세포 일부와 아이의 세포 일부들이 융합하여서 뭘 만드냐? 혈관을 만들어요. 혈관. 엄마의 세포 일부와 엄마 세포 일부 덩어리와 아이의 세포 일부가 융합해서. 그 혈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엄마 쪽, 아이 쪽은 이런 식의 혈관, 엄마 쪽도 이런 식의 혈관, 엄마 쪽에 이런 식의 혈관, 아이 쪽에 이런 식의 혈관. 그래서 계속 이쪽, 이게 지금 태반이거든요. 이렇게가 엄마의 혈관과 아이 혈관이 융합된 여기 이 태반 부분. 그래서 이쪽 태반에서 엄마의 혈관이, 혈액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혈액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엄마가 많이 마셨던 산소, 엄마가 많이 먹었던 영양소들, 그것들이 확산에 의해서 아이에게 산소랑 영양소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산소나 영양소들이. 왜? 아이는 스스로 이를 먹을 수 없잖아. 섭취할 수가 없잖아. 이 태아세포 덩어리들은. 근데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아야지만 이 아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 세포 덩어리들도 계속 세포업을 하면서, 그치? 필요한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거든. 발생할 수 있다고. 돼요? 이 아이의 세포 덩어리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이 태반을 만들면서 아이를 통해 엄마가 열심히 먹었던 영양소랑 산소들이 확산되어서 아이에게 가고,
아이도 만들어졌던 노폐물들 같은 거를 마찬가지로 아이의 혈관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지? 아이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CO2와 같은 노폐물들을 엄마에게 버리면서 엄마가 똥 싸고, 그죠? 오줌 누고 하는 거야. 아이 거 노폐물 받아서. 그죠? 태반을 만들고 있는 시기. 자, 태반을 잘 만들었어. 태반이 온전하게 잘 기능하게 되면 우린 착상되었다. 착상된 그날, 잘 착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임신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착상이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 착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임신이라고 해. 근데 착상이 이제 아이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 것이 아닌 세포 덩어리가 자리를 잡는 거잖아. 그래서 막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면역계가. 그래서 쉽게 착상이 잘 되어지진 않아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박사들이 또 여러 명 계시는데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튼 태반을 만들고 나서부터 아이가 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착상된 세포 덩어리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자리를 잡았을 때 얘가 한 38주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엄마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냐? 수정되자마자부터 바로 임신이라고 하냐? 그러지 않는다. 수정은 여기서 일어나. 근데 한 일주일쯤이 지나서 포배기라고 하는 시기로 계속 나날을 거듭하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 이 작은 벽에 와서 잘 엄마의 세포와 아이의 세포가 융합된 태반을 잘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가 임신되었다고 하는 거라고. 착상이 잘 되어야. 그러면 착상되고 난 다음에는 이 수정된 수정란이 세포 분해를 안 하냐? 계속해서 이 포백의 모습에서 그 다음 세포의 모습으로 가. 어떻게? 바깥쪽은 그대로 있는데 안쪽으로 더 융합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쪽은 이미 엄마 거의 세포와 뭘 만들었을 거고, 태반 덩어리를 만들었을 거고, 이렇게 세포들이 막 있잖아. 이렇게 세포들이 막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나날강이라고 하는 액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양수로 바뀔 거야.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이 입체적인 형태들로부터 점점점 뭘 만들 거냐? 자, 뭐 머리 부분이나 조직이나 기관들로 점점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 아이의 세포들의 일부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융합된 형태를 만들면서 한다고. 이게 포백이면 이 낭백이야. 낭백이가 끝나면 뭐 배엽 형성이나 기관 형성. 점점 뭐 소화계, 순환계, 기관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갈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계속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고, 체세포 분열끼리 예정된 셀 대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약 38주를 계속 자라나서 제대로 된 심장, 제대로 된 뭐 눈, 귀, 코, 입, 감각기관 걔들을 계속 완성을 다듬어야지, 아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나가야지 완성된 형태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조산이라고 들어봤잖아. 원래 38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커 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원인이 있어. 아이가 이제 뭐 스스로 심장을 잘 못 뛴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지?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출생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아직 38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제 상의해가지고 미리 이제 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게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져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자,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게 많이 나오냐? 이 나날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 나날은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성숙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이 달라. 왜 달라? 보통의 경우는 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간기를 거쳐서 얘가 분열을 했어. 짤세포 2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점점점 성숙돼서 얘와 똑같은 크기로, 간기를 거쳐서 점점 커지는 시간이 있잖아. 딸세포가, 그지? 딸세포가 커가는 시간이 있잖아. 그지? 근데 성숙된 체세포 분열은 간기라는 걸 거쳐서 이 딸세포가 커가는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의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얘는 이 딸세포가 커가는 시간이 없고, 그냥 바로 복제해서 또 2개로, 또 바로 복제해서 또 4개로, 그죠? 바로 복제해서 계속 그 작은 크기의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아래쪽에 하나 적어줘봐. 나날의 특징.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그지? 초기 체세포 분열 시간에 따라, 그지? 시간이
변하더라도 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계속 거듭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거듭할수록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그지? 너가 A, 너가 B, 너가 C라고 하면 그지? 시간의 거듭에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만들어진 어차피 얘가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지? 활구 하나당 활구당 염색 치수 변함이 없겠지. 활구가 딸세포야. 그지? 2N이었던 게 똑같이 2N 얘를 카피해서 그대로 2N 2N이었던 게 똑같이 2N, 2N으로 가는 거니까 맞지? 2N이었던 게 너도 똑같이 2N, 2N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활구당 염색 치수 변함 없어. 즉 활구당 유전물질 총량, 활구당 유전물질량 변함 없다고. 이해돼 선우야? 그지? 활구당 유전물질량 또는 활구당 염색 치수는 변함이 없어. 근데 나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건 뭐야? 수정란의 전체, 그지? 그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세포수, 활구의 개수, 그죠? 2할구기, 4할구기, 8할구기, 16할구기 엄청나게 세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활구의 수는 늘어나잖아요. 활구가 딸세포야, 딸세포. 그죠? 그리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감소되는 건 뭐야? 감소되는 거. 활구당 세포 질량. 활구 하나가 가지는 세포 질량은 계속 줄잖아. 그 세포 질량을 계속 나눠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니까. 됐죠? 자, 여러분 145쪽 오른쪽 지금 완성해줘. 아직 다 형성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풀고 풀이는 내가 내일 하더라도 145쪽 지금 완성해서 풀어줘봐. 내일 중2, 중3은 사풀이랑 O2 시험 대비 교재인지 둘 다 갖고 와. 아마 내일 45분 정도 내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45분 이후부터는 너네 각자 시험 대비 들어가면 그럼 맞을 것 같아. 6월 1일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가자. 내일 6월 1일이거든. 아마 오늘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선행하고 있는 3명과 원 수업 웅찬이가 하원하지 이번 주까지는 하원은 계속해. 오케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하원 4시 반 타임 수업 그대로 해. 다음 주부터는 진도 스타트요. 그리고 웅찬아 어머님께도 내가 전달하겠지만 어머님이 또 6월달 시험 대비 들어가신지 깜빡하시고 교육비를 12만 원 보내주셨거든. 하원 교육비 항상 21일쯤에 보내주셔. 그러니까 그거 2월에서 7월달 거로 넘겨놓을 거니까 하원 교육비 다음 달에 보내실 때는 연락하시라 그래. 교육비 알려드리고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7월달 거 하원 교육비가 이미 내져 있어. 너는. 자, 한번 봐볼게. 숙제 일단 내줄 건데 다는 안 했으니까 147쪽에 1번에서부터 148쪽에
아마 11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11문제. 네, 11문제. 그래서 내일 45분 동안 간단히 숙제 확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시켜줄 거이다 보니까 1번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첫 번째, 정전환자는 체세포 분열로 형성되나요? 생세포인데 X죠?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X죠?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 염색수와 동일하죠. 아빠로부터 23개, 엄마로부터 23개를 받은 거니까. 나날을 거듭하는 동안에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 아니, 나날이 뭐였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야. 그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다 그냥 체세포 분열이야.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게 아니지. X야.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한다. 까먹지 말자. 나날을 거듭하는 동안 배아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배아의 크기는, 배아는 뭐야? 전체 수정란의 크기를 말해. 그러니까 할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얘가 늘어나진 않죠. 그지? 왜요? 얘가 성장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으니까 커지진 않아. X야.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발생하더라. 얘 맞아요. 태반을 만들고 없어. 그래서 XO, XXO 이렇게 되겠죠. 자, 아빠의 체세포 속 염색체 수는 46개를 갖고 있었고요. 엄마도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46개 갖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디귿했어요. 근데 아빠가 가, 엄마가 나라고 하는 가나가 생체세포 분열을 거쳐서 정자를 만들면 그 정자 속에는 23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고 난자 속에도 23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겠죠. 그죠? 니은하고 리을 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정자 난자는 생세포니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있어야 되겠지. 체세포의 절반. 그러다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 수정을 한 거네. 그치? 수정을 했더니 수정란에는 당연히 염색체 수가 46개 있겠고 그 46개의 염색체 수를 계속 가진 채로 계속 똑같이 초기 체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하잖아. 그치? 그러면 태아의 체세포에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겠지. 이 흐름을 까먹지 마세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는 생세포 분열이고 다는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니까 다는 체세포 분열이죠. 나날을 거듭하는 그림을 표현해 준 게 다니까. 다는 체세포 분열, 가와 나는 생세포 분열. 되겠어? 중요하다. 예, 세연아. 맞지? 세연이 맞지? 어이, 그치? 자, 그다음 3번에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인데 위가정에서 염색체수 변해 안 변해? 체세포 분열이잖아. 안 변해. 그죠? 변하지 않아. 자, 포배에 이르러 자궁 한쪽 벽에 파고 들어간 현상을 우린 그때부터 착상이라고 해. 착상이 잘 됐을 때부터를 임신 첫 주예요 라고 하는 거야. 착상하기도 쉽지 않아. 그지? 자, 착상. 자, 그 다음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는 어디에서 정자와 결합해? 여자 몸에서 결합해? 남자 몸에서 결합해? 남자가 해나? 아니야. 여자가 해나. 그러니까 여자 몸에 있는 관, 수란간. 수란간 상부에서 정자와 결합하죠. 수란이야. 수정관이라고 하면 안 돼. 자, 수정관은 그래서 나날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착상한 후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점점 기관을 형성할 거라고. 눈, 귀, 코, 입. 그래서 내일은 무슨 기관부터 먼저 만들고 그 기관이 딱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기관을 만드냐, 하나씩 기관을 설정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기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냐, 끊임없이 계속 만드냐 등등 어떻게 발생되어 가는지 배울 거야. 오케이? 발생의 전체 과정을 배울 거니까 11문제 과제 해드렸으니까 꼭 바로 하시고